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연 작가입니다. 김하연 작가의 동용 모의고사와 함께 100점의 꽃을 피우자 동백꽃 제3회 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용 모의고사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인중개사 민법 김하연쌤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31번부터 40번 공부하겠습니다. 31번 합의해지 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계약의 합의해지는 단독행위가 아니죠. 이건 합의,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계약입니다. 2번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되지 않죠. 손해배상이나 이자 합의한 적 없죠.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 매도인 동그라쳐요. 잔금 기일 경과 후 해지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 동그라쳐요. 공탁하고 그 다음 매수인 동그라쳐요.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이 동그라쳐요. 매도인은 받은 돈 맡기고 매수인은 그 돈 찾아가고 둘이 하는 게 지금 계약을 깨자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죠. 4번 계약을 합의 해지할 때 원상회복 동그라쳐요. 원상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비교할게. 만약 계약을 일부 이행했어요. 일부 이행한 후 합의 해지할 때는 그때 원상회복에 관해서 합의해야 돼요. 이행한 거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원상회복할까 합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4번은 이행했단 말 없죠? 그럼 이행 안 한 거예요. 그럼 굳이 이행한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원상회복에 관해서 약정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5번은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그 합의 해지를 무효화시키고 해지된 매매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제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자기들 사이는 가능합니다. 즉 남녀가 오늘은 사귀었다, 내일은 헤어졌다, 또 사귀었다, 또 헤어졌다, 둘이 막 지랄 연병하잖아요. 자기들끼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했다, 해지했다, 계약했다, 해지했다. 자기들끼리 연병 지랄 가능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2번 계약금 설명 옳은 겁니다. 이번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안이 들렸죠. 종된 계약이죠. 그 뒤 요물 계약은 맞았고 주계약이 취소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없어지는 거죠. 2번의 X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동그라쳐요. 계약금 약정 동그라미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먼저 주기로 했죠? 그런데 안 주면 계약금 주기로 한 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토지 거래가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동그라쳐요. 상대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지할 수 있다죠.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이행 착수 안 했죠? 그럼 해약금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상호 간에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나오지 않죠. 여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손해배상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3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X토지를 임차, 을 써나요. 을이 임차해서 그 이후에 자신 건물 을 써요. 을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 갑이 X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임대차는 채권이라 처분권 없어도 가능합니다. 타인권리 매매 유효이듯 타인권리 임대차도 당연히 유효입니다. 2번이 621조인데 2번 갑을 사이에 반대약정 있네요.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해서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21조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라 반대약정 가능합니다. 3번이 622조 우리 현존하는 지상 그 다음 동그라쳐요. 건물을 등기 동그라쳐요.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때에도 다음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이게 대항력이 있다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깁니다. 4번 10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한 때
을의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을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의 차임 면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면 특이하게 없는 한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임대차 이익이 연체죠. 주임법도 이익이, 상임법은 상기입니다. 34번 갑은 자기 소유, 자 X건물 동남서요. 토지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 건물 전부를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동이어도 동남서요. 건물 전부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옳은 겁니다.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병 권리 소멸하지 않죠? 정답. 동의 얻었으니까 전차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월차임 지급을 할 의무가 부담하죠. 3번 갑은 또 을에게 월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에 대한 차임 면책이 이익에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차임 병에게 그 사유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이익이 연체하면 의무 위반이라 이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은 지금 우리가 문제의 건물 동남잖아요. 5번은 토지 전대차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처럼 건물 전대차는 부속물 매수 조건권이 있어요. 5번 잡아보세요. 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차인 병은 갑에게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임대차 청구권은 토지에만 있습니다. 여기처럼 건물에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항력을 공부할 텐데 먼저 매매로 소유자 바뀌었을 때는 양수인, 매수인 등기보다 대항력이 빨라야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X라는 부동산, 자, 부동산이라 해서요. 이 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계약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지급하면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을은 X를 2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나가 그래요. 그럼 을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습니다. 그럼 을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되죠. 을이 가진 권리 채권입니다.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갑과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 당사자에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주장하는 것을 대항력이랍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대항력 없어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을은 쫓겨납니다. 2년 다 사용 못한 것은 임대인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보증금 3억도 갑에게 받아요. 병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없답니다. 그럼 우리 대항력 없다고 하면 양수인 병이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가가 5억이라면 병은 원칙 5억이 사는 겁니다. 병이 을에게 3억 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병이 갑에게 5억을 줍니다. 그럼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내줘서 을 쫓아내는 거죠. 이게 임차인 을은 제3자에게 대항력 없다 그러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죠. 첫째 아까 보신 것처럼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거 하면 돈 들잖아요. 만약에 저 X가 주택이라면 갑과 을은 주택 임대차였죠. 그럼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임법에서 임차인 주택인도 받고 주민등록이 전이신 거죠. 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다음날 영시 생깁니다. 다음 저 X가 만약에 상가라면 갑과 을이 상가 임대차였습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임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게 되면 여기도 다음날 영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을이 예외적으로 셋 중에 하나로 1번 먼저 대항력 취득했어요. 그럼 병 그거 두 번째 알고 사겠죠. 그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병에게 예외적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2년간 안 쫓겨나죠. 3억도 나갈 때 병에게 받는 거죠.
그럼 이제는 우리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양수인 병은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갑자리에 병을 대입해요. 그럼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병이 을에게 3억을 내주니까 이제 2억이 사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대항력 없다가 양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 대항력 있다는 양수인이 승계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 병은 이제 을에게 3억 내줄 생각으로 5억짜리 2억에 산 겁니다. 그 문제 보겠습니다. 35번. 주택임차인들이 보증금을 3억으로 가정해요. 상업 지급하고 대항력권 동남자요. 갖춘 후 임대인값이 그 주택을 시가 5억으로 가정해요. 소유권 병에 양도하였다. 그럼 병이 얼마에 사요? 지금 대항력권에 동남쳤으니까 병이 을 나갈 때 3억을 내줘야 되니까 5억짜리 2억이 산 거죠. 매매가가 2억입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합니다. 병이 승계했죠. 2번 임차주택 양도 전, 매매 전 발생한 연체 차임 채권.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연체했죠? 갑에게 했죠. 양도 전. 갑에게 있으니까 갑에게 줘야겠죠. 그래서 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갑에게 줘야겠죠. 3번 임차주택 양도 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 상태에 가압류된 경우 양수인평은 제3채무자 주입 승계 동남자요. 아까 대항력 있다가 승계합니다.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하면 3억을 반환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그 3억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2억이 샀잖아요. 2억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만약 갑이 채권자 담보동남쳐요.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동남쳐요. 그럼 양도담보죠. 그럼 이건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한 저당권자예요. 그럼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음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6번 주임법상 대항력 옳지 않은 옳은 겁니다. 1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 동남쳐요.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권인 점유 동남쳐요. 점유가 주택 인도죠. 인도. 그럼 점유하면 간접 점유 무조건 포함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좀 이따 이거 또 나와요. 이거 간접 점유 인정한다. 좀 이따 나옵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 분명히 여러분 모를 거예요. 바로 좀 이따 5분 후에 나오는데. 자, 2번 임차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동남쳐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그러니까 사선을 끊어요. 그럼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임차인 지위도 있고 전세권자 지위도 있습니다. 두 가지 지위를 따로따로 판단해요. 그 뒤에 주임법상 대항력권을 상실한 경우 주임법상 대항력 상실한다죠. 그러니까 주임법상 대항력권 상실하면 주임법상 대항력 상실합니다. 단 전세권하고 따로 냈죠. 전세권 지위는 남아있는 겁니다. 한번 임차권보다 동남쳐요. 선순위 저당권 동남쳐요.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그럼 뭐부터 소멸하죠? 선순위 저당권이 일단 소멸하죠. 그럼 그 아래 임차권도 대항력 소멸하죠. 그럼 임차권 대항력 없네요. 그럼 대항력 없다가 제일 끝에 매수인은 양수인은 임대인 양도인지 승계한다 들렸죠. 대항력 없다가 승계하지 않는다. 4번 임차인 주택임도와 주민으로 마친 때 즉시가 아니라 다음날 0시 대항력이 생기죠. 5번 임차인이 가족과 함께 임차주택 점유를 계속하면서 가족 동남자요. 가족의 주민으로는 그대로 둔 채 임차인 주민으로만 일시적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인정해 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37번 을은 갑에 대한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담보 동남쳐요.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건물 시가 2억 원에 관해서 감명의로 동남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동남쳐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소유권 양도했죠.
근데 실질은 담보할 목적이죠. 이게 양도담보입니다. 만약에 갑명의로 가등기했다면 이게 담보가등기입니다. 자, 틀린 겁니까? 그럼 담보가 나오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1번 갑은 건물 화재로 우리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저당권과 같이 물상대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을 두 개 비교하세요. 이번 갑은 을로부터 X건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 동남쳐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 안에서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처럼 갑은 동그라미쳐요. 자, 담보권 실행 동그라미. 그럼 실행이란 돈을 안 갚았다는 게 전제죠. 그럼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으로 못하고 담보권 실행으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갑은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세는 받아서 을이 받죠. 갑이 받는 거 아니죠. 5번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인데 청산했다 말 없죠? 그럼 갑은 아직 소유자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인 갑이 건물을 선의정 동그라미쳐요. 여기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선의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그럼 정은 보호돼요. 그래서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 다음 대항력을 다시 공부합니다. 갑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우리 임대차이고 임대인 동의 없고 다시 전대차에서 전차인 병이 직접 점유합니다. 그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대항력도 임차인 을에게 인정돼요. 그럼 임차인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되면 전차인 병은 따라서 보호되는 겁니다. 동의 얻었기 때문에. 대항력도 임차인 을에게 인정되는데 그럼 대항력권이 주택인도 즉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 전이신고해야 되죠. 자, 그럼 임차인 을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임차인 을 점유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랬죠. 5분 내에 물어본다고. 그럼 틀린 날 있죠. 을 점유하죠. 간접점유.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포함된다. 이거 지금 2년 연속 시험이 나옵니다. 문제는 전이신고 주민등록인데 실제 사건에서는 을명의로 전이신고되어 있으니까 대항력 X 그랬어요. 전이신고는 점유가 아니죠. 점유만 간접점유 인정해주고 전이신고는 점유가 아니잖아요. 그럼 을 안됩니다. 지금 누가 살아요? 병이 살잖아요. 을은 그 주택에 살지도 않은데 을명의로 전이신고하면 그 위장전입이라 그 처벌됩니다. 그래서 전이신고만큼은 전차인 병명의로 해야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자, 끌다가 다 지읒자요. 전이신고도 지읒, 같은 말이 주민등록 지읒, 전차인 지읒,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지읒, 다 쯧쯧 다 지읒짓입니다. 세트를 외워요. 전차인 주민등록, 상위법은 전차인 사업자 등록 이제 나옵니다. 다시 전차인 주민등록, 전차인 사업자 등록 세트를 외워요. 38번 을은 갑소유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 마쳤다. 대항력 취득했죠. 을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거네요. 기억은 정답이죠. 기억에 폐업하면 대항력 상실합니다. 니은 을이 폐업 신고한 후 대항력 상실했는데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디귿 병이 을로부터 건물을 족부하게 전차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 동그라미쳐요. 직접 점유자 전차인. 다음 사업자 등록 동그라미쳐요. 그러면 대항력이 인정된다. 아까 했죠? 주인법 전차인 주민등록, 상위법 전차인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39번 집합건물법 옳은 겁니다. 1번 교약 및 관리단지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즉 매수인에 대하여도 원칙 효력이 있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동그라미쳐요.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되지 외웠죠. 다시 심법 깊이 혼나 공이 공용 부분 등기 없이. 한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죠.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4번 재건축 기일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입니다. 5번 재건축 결의 후 그 말이 5분의 4 통과했단 말이죠. 그럼 약 5분의 1 반대에도 결의 통과하네요. 그 다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자 서면 동그라미 우리 시험범위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만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자 반대 동그라미 반대죠? 반대자가 법정기간 즉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동그라미 참가하지 않겠다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반대했잖아요. 답이 없으면 끝까지 반대하겠다. 반대하겠답니다. 참가하지 않겠다 보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다음 부동산 실명법. 자, 명의시타 약정과 그 등기는 원칙 다 무효가 되는데 그 무효 가지고 악의 3자에게도 대항을 썼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시타 가거나 법률상 배우자여 사실은 X.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 조직이 등기한 경우 이때는 언제나 유효는 아니고 탈법 탈세 등 법령 입힌 목적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원칙 예외를 잘 나누세요. 그럼 양자간인데 갑과 을이 명의시타가고 등기하면 원칙 다 무효죠. 원칙 무효입니다. 즉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원칙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소유자는 신탁자 갑이고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겠죠. 근데 을이 등기를 안 넘깁니다. 그럼 갑은 명의시타 약정 해지를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여기 무효라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갑이 소유자, 물권자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 말소 청구와 똑같은 게 진정명의 회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병원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하죠? 실명법 4조 3항 특칙이 있어요.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그러니까 악이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효형이더라도 병은 제3자 악이라도 100% 소유권 취득합니다. 마지막 40번입니다. 갑은 농지법 괜히 농지법에 쫄 필요 없어요. 어머 나 농지법 포기했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쫄게 하려고 쫄으라고.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무 필요 없어요. 친구 을과 2020년 양자간 명의시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았다. 옳지 않은 거죠. 그 원칙 다 무효입니다. 위쪽 그림, 위쪽 갑, 을 지금 똑같아요. 그럼 1번 갑이 소유자라 갑은 을을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갑은 명의시탁 해지 동그라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필요 없어요. 지우세요. 날짜도 특별히 필요 없죠. 1, 2, 3호서에 날짜 없습니다. 한번 갑이 을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46조에 불법원인 급여를 이유로 금지된다. 틀렸죠? 이 부동산 실명법 명의시탁 무효는 부동산 실명법 무효이고 민법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강허신조 명의신탁은 103조 무효 아니라 여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4번 을이 제3자에게 토지를 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은 제3자 그럼 제3자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그래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을이 제3자에게 X토지를 임으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을은 갑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부담합니다. 위쪽 그림에서 을은 자기 거 아니죠. 을 무효잖아요. 을이 갑 물건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은 을 때문에 소유권 뺏겼으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 져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4강을 거쳐서 제3회 동형모의고사 공부했습니다. 한 회가 더 남아있죠. 사회도 여러분들이 며칠 후에 제가 올려드리니까 문제 잘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도 꼭 들으셔서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내 걸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4회 때 찾아뵙겠습니다.